자, 내일도 필식을 위해서 김도윤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아우, 오늘 왠지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아니요, 왜냐면요. 오늘 네. 뜨거웠던 종목들 3월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파라다이스가 수익률 16.42%까지, 현대차가요. 13.37%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속도 빠른 종목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수익 중인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업종지수 쪽으로 놓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코스피 시장 쪽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음식료 업종과 그다음에 변동성 차트 부분에 대한 변동성 지수만의 급락이 나왔죠. 이것이 앞으로 한 6개월만 더 가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함께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이 목재 부분 쪽,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선거에 대한 재료 부분에 대한 페이퍼 쪽에 대한 조정 마무리가 좀 나오는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음봉 쪽은 인버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든 종목분들이 화답되면서 잘 올라와 주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앞에서 이제 이게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잘 보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부분을 우리가 계속 판단해 놓고 보면 매매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는 업종에 대한 섹터이고 종목의 대장 역할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자라고 했을 때 13,200원을 기점으로 하나 잡고 그다음에 14,200원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막판부에 추가적으로 더 땡겨서 올려왔다라는 부분, 우한 쪽에 대한 알려진 부분의 재료가 별로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방어머스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가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겠고 내가 만약 관광객 수요 부분까지 놓고 판단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포트에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면 파라다이스 꼭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 때문인데요. 그래도 현대차를 보면서 그래도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었던 조건에서 오늘 이렇게 잠깐 보실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대량의 매물 부분에 대한 공백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그냥 오늘 아침부터 뚫어내버리면서 갔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올해 대한 신차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 현대차에 오나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이번에 이 위기를 활용해서 전체 모든 준비하고 있는 신차들에 대한 런칭 시간 타이밍을 빨리 앞으로 앞당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불협화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늘 가장 저는 미인주 중에 하나 그리고 제 포트에 정확히 있었다라는 게 이거 하나만 어깨에 뽕을 좀 넣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어깨에 뽕 들어갈 수가 없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다 같이 우리 1870 이상의 오버슈팅을 기대해 봅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아침에 갭에서 딱 올려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곧바로 기간 수급 자체가 바로 이 금융투자 창구 쪽에 대한 매도 뷰가 계속 잡혀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공매도 부분의 문제와 그 다음에 CME 쪽에 야간 시장 쪽에 해지 위험 전산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매수 6천억 샀던 것들 중에 기존의 묵은 물량까지 했을 때 이렇게 매도로 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3일째 연속적으로 고점이 막혔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급락 파동 이후에 옵션 만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거쳐왔는데요. 여기서 요때 제가 시장이 거짓부러가 꽉 차인 것 같았지만 이 위쪽을 하나를 더 열어두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242대 정도로 좀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제가 250까지 오늘 노란 톡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고 계셔서 거기에다가는 정확한 지수의 위치단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거기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죠. 종목이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후장에 정확히 판단을 해봤고 그리고 내일 부분을 놓고 보면 한번 이슈가 있어서 쉬어가도 좋다라는 내일 좀 쉬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일이 뭐 금요일이니까 쉬어가도 좋은 날이긴 한데 주식시장은 안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쌤.
맞아요. 사실 좀 안 쉬는 게 좋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걸지 말고 KTX보다 더 빠르게 빨리 위에 고점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못 올라가고 있겠죠. 워낙 무거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수 쪽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관의 뷰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업황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직 바스켓을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컨트롤하는 조절 때문에 코스피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시점이 있고요. 또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이 제가 꽉 막혀서 계속 1900 이상을 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870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가 바로 딱 요 고점에서 형성했던 1840에서부터 그리고 1900의 중간 밴드에 중간 값을 하다 보면 1870포인트거든요. 거기가 뚫어내냐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따라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변곡 구간에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이 변곡 구간의 날짜를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다음 주가 핵심 변곡 날짜와 시간봉까지 맞춰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종목분들에 대한 수익률 탄력도 만약 3월 19일 날 부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알파고랑 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멍청하고 나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시장에 대응을 하는 부분의 수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잠을 자면서도 꼭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까? 내가 놓친 건 뭐일까? 내가 손절을 쳐야 되는 이유는 뭐였지? 그런 것만 찾거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나고 보니까 그거 우리가 지나고 보지 않고 먼저 요때 당일날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이번에도 보였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놓고 본다면 코스닥은 현재 너무 꽉 차서 과열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저렴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오늘 만기에 대한 키높이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마냥 놓고 본다면 코스피 쪽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자체가 내일 쉬어가도 좋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거는 바로 실제 오펙 플러스에 대한 회의가 이제 오늘 노출이 좀 되죠. 감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노이즈가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발생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로 뒤에 사우디가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G20 부분에 관련된 에너지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흐름을 보자라는 표현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뉴스가 이제 호재적으로 좀 뉴스 노출이 있긴 한데요. 실제 이렇게 놓고 판단하면 유가 자체가 올라가고 싶어 해도 좀 올라가지 못하는 파동이겠죠. 시장에서 30달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준가 캔들이 이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가두리 박스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감산 효과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30달러를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힌트를 하나를 더 드리면 내추럴 가스 자체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또 제가 하나의 상황상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건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똑같은데요. 위쪽 직전 고점 부분에서 지금 아직 살짝 남아있어요. 표현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표현들도 하시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비율을 놓고 하면 단어상 룸이 좀 남아있다. 상승 룸에. 그러니까 상승폭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보면 어제와 그저께 돌발적인 호재 부분에 이 급락의 부분 그리고 다시 되돌림 오늘 현재 야간 시장 쪽의 반등폭의 진폭을 놓고 판단했을 때 오펙 플러스라든가 G20의 에너지 부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부분의 마지막 마무리 우리나라가 오늘 올라갔으면 웬일로 미국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텐데 우리나라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보면 미국 시장 쪽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억지로 막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좀 쉬어가자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패턴상 한 3종목씩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종목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 일단 쉬어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생명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점 부분에 대한 돌파 포인트가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44,800원에 대한 돌파 포인트를 보겠고요. 위쪽에 요 갭을 메꾸는 부분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부분 놓고 시장의 금융시장에 대한 오늘 금통이 기준 금리 동결됐던 부분에서 발상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까지 듣고요. 나머지 2종목에 대해선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에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전략까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분위기가 과열돼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놀라셨더라면 또 불편하셨더라면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분위기 속에 내일 다시 빨간맛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